판결의 효력이야. 그래서 소재기에서 이제 판결문이 내려지지.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효력이 생겨서 다시 이걸 막 뒤집으려고 할 수 없다. 또 다시 이걸 문제로 끄집어서 다루어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기판력이지. 그다음에 이 기판력의 범위는 집행력의 범위와 일치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이 확정된 판결이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민사집행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야. 그래서 사례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어. 확정되었다. 보통 판례 문구에도 있어. 그 특정해서 어떤 날짜 주는 경우도 있고, 선고가 예를 들어 뭐 2019년 뭐 사례적인 문제라든지 실제 문제도 그래. 3월 22일 선고되었고, 정확하게 3월 22일 선고됐으면 1심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이 필요하고 2심에 대해서 항소기간이 있어서 상소가 있고 상고가 있고 이런 건데, 항소가 없었으면 그냥 2주간의 항소기간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그 무렵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런 표현 나와.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 선고된 날은 딱 말해주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 무렵. 왜 그 무렵이냐면 송달이 원피고가 또 달리 간단 말이야.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2주간이 지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상소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됐다는 얘기는 한 2주, 뭐 3주 정도. 왜냐면 그 특정한 기간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어. 확정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상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중에 보면 그냥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상고심까지 갔을 때는 상고심은 선고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송달을 따질 필요가 없어. 대법원은. 물론 파기환송된다는 개념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그 선고되면 일단 그 자체는 확정이 되니까 상고심에서는 송달 얘기까지 갈 필요 없어. 송달해 주느냐 부분이 의미를 확정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확정됐다는 뭔가 뭐 날짜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 구제수단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 기판력 등에서 포함해서 막 나와. 그런 류의 타입이 상당히 많아. 구제수단은 확정되었다. 구제수단 확정됐으면 다시 다툴 수 없는 거지. 그 문제를 뭐 따질 수 없지. 그 다음에 그 확정된 효력의 그럼 범위가 언제냐. 변론 종결시까지를 가지고 내용이 담긴다.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것이니까 그 D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시적으로 실권되지 않고 따질 수 있다지. 그지? 그 따질 수 있는 것을 소송으로 따지는 거지 그냥 말로 해서 따질 수는 없고 확정된 판결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소송으로 따지는 제도가 집행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청구 이의소라는 게 있지. 그래서 청구 이의소를 내서 거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갖고서 그냥 확정 판결을 갖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 판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안 할 텐데 그걸 갖고 돈 내놓으라고 할 때 피고가 돈을 그 이후의 판결의 내용에 따른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따지기 위한 게 청구 이의소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따질 수 없는 것의 객관적 범위는 이 주문 중의 판단이다. 주문 중의 판단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가 객관적 범위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유 중의 판단 갖고는 따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유 중의 판단 갖고 예외적으로 따질 수 없게 하나 세팅해 놓은 게 216조 2항의 상계 대항한 수역에 한해서는 그건 못 따지게 세팅을 해놓고 그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나머지 갖고는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문의 판단 말고 이유 갖고 따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 판결에.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로는 여기 원고 피고 사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 효력이라는 거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조문이 218조 1항이지. 218조 1항은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지. 물론 당사자 이외에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218조 1항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하면서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다음에 목적물의 소지자도 단순한 참고업자를 떠올리면 돼. 그건 뭐 그 실질적인 그 법률 관계의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겠지. 그냥 그 목적물을 싸움의 대상이 됐던 목적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는 뭐 여기에 대해서 효력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피의 귀속 주체, 선정 당사자 아직 정확히 안 배웠지만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담당자가 받은 판결이 이 기속 주체에게 미친다라는 게 주관적 범위고 218조가 규율하고 있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시적 범위와 그런 객관적 범위와 그런 주관적 범위 하에서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원고 피고 당사자 사이에 심플한 이런 상황에서 확정됐다고 할 때 그 피고의 예컨대 구제수단 등을 생각해 볼 때 확정된 판결의 경우는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따질 수가 없어. 따질 수 있는 특이한 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따질 수 있는 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이걸 떠올려야 돼. 451조의 1항에 11호까지의 재심 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판결에 아주 뭔가 그 판결의 내용을 인정 못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거야, 판결을. 그러니까 판결을 취소시키니까 발생했던 기판력을 다 취소시켜서 이런 판결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재심이라는 건 그래서 이 재심 사유가 있어서 이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키고 다시 심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심이 된다는 것은 종전 확정된 판결을 없애는 거야. 없애고 다시 심리하는 거야. 형사사건에서 많이 있지. 과거에 막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하고서 다시 심리해서 무죄를 한다든지. 다시 심리했을 때 민사로 치면 뭐야? 결론이 꼭 막 100% 완벽하게 뒤집힐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몰라. 다만 그 내려졌던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취소시키고 다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컨대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게재돼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은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뭐 증인이 막 위증을 했다든지 하는 걸 빼놓고라도 다시 심리해 보니까 또 결론은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종전 판결은 취소시킨 상태에서 심리한 결과인 거지, 뭐 그 또 왜 그럼 똑같아지느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재심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이미 확정이 됐어. 뭐 항소기간, 상소기간에 있어서, 상고기간에 있어서 뭔가 지나면서 확정이 됐다든지 막 이런 건데, 두 번째 우리가 구제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딱 그런 사례 패턴에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억울해하는 거는 어디서 하나 있냐면, 판결문을 자기가 송달받고 2주간의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형식적으로 지금 놓쳤기 때문에 2주간이 지나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그때 판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더더욱 판결문이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럼 어찌해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느냐? 어찌해서? 공시송달 같은 경우 된 경우인데, 그 공시송달이 내 탓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지. 자기 주소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송달해서 공시송달을 했다든지 이런 건데, 공시송달의 경우 무조건 내가 억울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주소를 불분명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나한테는 송달이 제대로
그러니까 공시송달도 송달이라는 말은 쓰지만 그게 제대로 이렇게 알려줬다는 의미의 기능을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때 송달, 그 다음에 소송행위 그 부분에서 뭐를 배웠나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끌고 와서 내가 항소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탓을 하려면 정확히 판결문이 나한테 어느 날 왔었어야지. 그럼 그날 기준으로 내가 2주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판결의 진행 플러스 마지막에 최종점인 그 판결문이 송달된 이 상황까지 내가 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기간 못 지킨 게 과연 내 탓이냐? 라고 형식적으로 지금 항소기간이 2주간 흘러가 있고 형식적으로 판결이 송달돼 있고 2주간 흘러가 있긴 했기 때문에 그 1, 2년 뒤에 보니까 이게 확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는 알게 됐지만 그 판결의 내막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됐지만 그때 나는 전혀 이게 다 당사자의 절차장 송달의 기능 이거하고 연결돼. 그랬을 때 그러한 피고 판결문에 대해서 져가지고 물어낸다든지 집을 등기가 넘어갔던 사람이 지금 1, 2년 뒤에 이런 판결은 이상한 거다라고 따지기 위한 것이 뭐가 있어? 그렇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73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소송행위. 그러니까 소송행위라는 건 여기서는 뭐야?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추후보완. 옛날 용어로 그냥 추안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추후보완. 173조. 173조를 보면 뭐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아까 말한 공시송달이 무조건 되느냐? 추후보완. 그건 아니지. 공시송달은 어떻게 보면 내 주소를 내가 막 나쁜 식으로 치면 막 자기가 숨기고 어디 막 잠수 타고 뭐 이랬으니까 그건 쥐가 그렇게 한 건데 한편 상대방 측에서 공시송달을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요건을 막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막 더 극단으로 가면 용어가 앞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판결의 편치라고 나와. 판결의 편치. 그래서 그걸 아예 정형한 게 451조 1항 11호에 있어. 재심 중에 아예 그게 아주 451조 1항 11호에 보면 뭐야? 송달에서 재심에 읽어봐봐. 11호. 1항 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는 일단 알면서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되 그렇지. 이건 이쪽이 막 인위적으로 그걸 막 요건을 맞춰가지고 형식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쪽이 오히려 원고 측이 예컨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에서는 이건 재심 사유도 될 수 있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 아닌 어떤 사안 같고 그러니까 재심 사유로도 공격할 수도 있으면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으로도 그런 케이스라면 만약 추후보완 사유는 당연히 되는 거야. 재심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쪽은 진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심적인 사유가 아니래도 추후보완 사유가 있을 수는 있고 재심 사유라면 고 11호의 경우는 소송행위 추후보완 사유가 대부분 될 수밖에 없어. 그쪽이 의도적으로 작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당한 거잖아 지금.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 두 가지가 구제 수단인데 그럼 차이는 뭐겠니 혹시?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될 수 있다고 치면. 그 실제 두 요건에 따라서 쓸 수는 있는데 재심에 의한 구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적으로 추후보완한다는 건 뭐야? 상소간 인지 형식적으로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상소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그 사유가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하고서 이제 상소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추후보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항소의 추후보완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1심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거라면 항소를 지금 원래대로였으면 그때 항소할 걸 지금 추후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상소의 추후보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있어서 소송행위 중에 상소라는 것에 추후보완을 하는 건데 이 추후보완으로 구제받는 거와 재심으로 구제받는 거의 차이 해봐. 추후보완과 재심. 추후보완은 판결 위반에 다시가
그러니까 그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추후 보완은 1심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항소의 추후 보완은 그 판결 과정에 뭔가 자기가 지금 참여를 어느 단계부터 못하고 지금 판결 송달된 때는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추후 보완을 인정해 주지만, 그건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한 채 항소심으로 가는 거지. 항소 기간이 이미 형식적으로 놓쳐서 끝나서 확정됐던 건데 그걸 다시 터주는 거지. 그러니까 추후 보완은 항소심이 열리는 거고, 재심은 어떤 거야? 예컨대 만약 1심 판결을 재심에서 취소시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1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1심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후 보완은 한심금은 이미 그냥 접고 시작하는 거에서 항소심에서 그냥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말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를 잘 선택하면 돼. 근데 재심은 재심 제기 기간이 있고 해서 또 뭐 나름대로 그쪽도 한계는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구제가 만약 인정된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얘기해 줬어. 그치?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런 게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해형 문제 비슷한 거에서 구제 수단을 생각하라면 재심도 이 기간 놓친 게 나오는 상황이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이런 걸 딱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